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 이안 알레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급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 2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글래스노드 공동 창업자는 최근 트윗을 통해 바이낸스 빅티시어스 드 일봉 차트 기준 강력한 지지선인 200일 단순이동 평균을 하방 돌파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실패하며 매도세는 지쳐가고 있다. 또 10일 SMA가 200SMA를 상회하며 교차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으며 나스닥이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는 저항선에 가까워지고 있다. 무기한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숏 포지션 매도세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신호다. 비트코인 가격은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알레만은 큰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으며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 경영자는 22일 JP모건 뉴욕 본사에서 열린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달러 강세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5월 23일 오후 6시 26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55% 상승한 27.30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세계증권감시기구인 국제증권감독기구가 암호화폐와 디지털 시장에 대한 글로벌 통합 규제 권고안을 처음으로 마련해 공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날 야스코브가 공개한 글로벌 규제 표준안은 이해 충돌과 시장 조작, 국가 간 규제 협력, 암호화폐 자산 위탁 관리, 운영 위험, 소매 고객 처우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18가지 조치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류 시장에서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안전장치들을 적용했다고 이아스코우는 설명했다. 이아스코우는 연말까지 관련 표준을 완성해 미 증권거래위원회와 한국금융감독원 등 전 세계 130개 회원국이 이를 활용해 신속하게 자체 규제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장 폴세르베 야스코우 의장은 이 권고안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 리스크에 대한 매우 명확하고 직접적인 위험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통상 자금 세탁 방지 절차만 준수하면 되지만 그동안 개별 국가마다 관련 규정이 달라서 국가 간 거래 등의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글로벌 규제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유동성 위기로 전 세계 각국 규제 당국의 개입을 촉발한 후 미국 파산 절차를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또 유럽연합이 최근 세계 최초로 포괄적인 규정을 확정하고 영국과 미국 등의 자체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출처 스테픈웹 3부부터원 게임 스테픈과 애플페이가 만났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22일 스테픈이 블록체인 게이밍의 최초로 애플페이와의 통합 소식을 발표했다. 이번 통합은 스테픈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인앱 구매를 위한 법정업체 결제 수단 지원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제 사용자는 애플페이에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여 게임 실행 시 필요한 NFT 운동화를 구매할 수 있다. 애플페이를 이용한 법정업체 결제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GNP 토큰 구매를 위한 암호화폐 지갑을 연결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필요가 없다. 스테픈 최고 운영 책임자 시티 만가니는 스테픈의 애플페이 통합을 계기로 생태계 등록 사용자 수 1억 명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스테픈의 사용자 수가 감소세를 기록했다. 데이터 플랫폼 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스테픈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지난해 5월 기준 70만 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2만 3천여 명까지 기록하며 사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스테픈 개발 기업인 파인드 사토시 랩스 공동 창립자 체리 황은 언론 보도를 통해 웹2와 웹3 기술 복합이 스테픈 생태계의 사용자 유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황은 애플페이 통합을 계기로 이전보다 더 간편한 이동 경험을 선사하면서 M2 게임 진입 장벽을 제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웹3 공간이 주류 편입을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 출처 트위터 계정 센타주마제버 블록체인 대표 기업인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 제품을 확장하기 위해 10억 달러의 현금 보유고를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2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갈링하우스는 최근 열린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리플이 단순한 결제 플랫폼과 유동성 공급업체 그 이상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리플은 유동성과 국경 간 결제 그 이상을 지향한다. 유기적으로 또는 인수를 통해 다른 영역으로 확장할 것이다며 아랍에미리트, 스위스 등 블록체인 기술의 우호적인 시장에서 인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리플은 대차배조표의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갈링하우스 CEO는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관련 소송은 향후 2에서 6개월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당사자 양측은 판사에게 충분히 주장하는 바를 소명했으며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2023년 3분기가 끝나기 전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며 소송 과정은 실망스럽고 더디게 진행됐지만 이제 소송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때 뉴미디어의 총아로 불렸던 바이스 미디어 그룹에서 미국 최대 주방, 욕실용품 업체 베드베스앤비용드까지 미국 내 기업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미 CNN 방송 등이 22일 보도했다. 특히 지난주 최소 48시간 이내에 대기업 7개 사가 무더기로 파산보호 신청을 하는 등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부채 5천만 달러 이상의 기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틀간 파산보호 신청 건수로는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라고 전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230개 사 이상의 기업이 파산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분석기관인 래피드레이팅스의 제임스 갤러 대표는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기업 경영의 질이 떨어지는 데다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매기업들이 소비자들의 구매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 경제 환경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파티용품 소매점 파티시티, 가정용품 할인 유통업체 퓨즈데이 모닝, 웨딩드레스 업체 데이비드즈 브라이덜 등 많은 소매점이 올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재정 상태가 취약한 기업들은 내년에도 계속 고통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채무 불이행률이 내년 초 정점에 달한 후 경제 성장이 회복되면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연방준비제도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기업 파산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분석됐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은 금융기관들이 대출 요건을 강화하면서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고 대출이자가 높아지는 신용경색의 악영향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10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온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향후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부채가 많은 기업의 고통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CNN은 지적했다. 투자정보업체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공동창업자인 폴 히키는 금리 상승이 기업의 재무제표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위기 당시를 돌아보면 시장은 2009년 3월 바닥을 친 후 그 해 내내 호전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파산도 계속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1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1일 보도했다. 전미실물경제협회가 2일부터 9일까지 전문가 패널 45명을 대상으로 올해와 내년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지난 2월 조사에서는 연준이 올해 말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기준금리 최고 수준을 물은 데 대해서는 현재 수준과 같은 5.0에서 5.25%라고 답해 지난 2월의 견해를 유지했다. 이들은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응답자의 68%가 연준이 심각한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해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42%는
과도한 통화 긴축이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응답자들이 제시한 성장률 중간값으로 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4분기까지 0.4% 성장이 예상되는 등 내년까지 완만한 수준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4분기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3.3%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지난 2월 조사에서는 CPI가 3% 오를 것으로 전망했었다. 특히 응답자의 98%는 CPI가 내년까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또 일자리도 매월 평균 14만 2천 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 2월에 10만 2천 개보다 높게 예측했으며 현재 3.4%인 실업률은 올해 평균 3.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월 조사에서는 3.9%로 전망했다. 5월 22일 시카고산 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1분 현재 시점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6월 14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77.2%를,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22.8%를 각각 기록했다. 한편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미실물경제협회가 2일부터 9일까지 전문가 패널 45명을 대상으로 올해와 내년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1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일리더스다.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인 라울 팔이 암호화폐 및 기술 주식이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랠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리얼비전의 최고 경영자인 라울 팔은 최근 암호화를 통해 모든 지표가 전 세계 중앙은행의 필연적인 유동성 증가를 가리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험 자산, 특히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한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은 채권의 수익률이 예상보다 많이 하락하지 않은 데 있다. 아마도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라며, 하지만 금융시장의 마비를 초래하는 모든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부양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팔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가 엄청난 가격 폭등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6개월간 암호화폐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 2019년보다 훨씬 더 빨리 약세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측한다며 전통금융 헤지펀드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시작 해당 시장에 폭발적인 유동성을 주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26,000달러대에서 등락을 보였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5월 23일 오전 10시 4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52% 상승한 26,82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최저 26,549.73달러에서 최고 27,045.74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도 0.84% 상승한 1,818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결과에 주목하며 강보합권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는 전날보다 소폭 개선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오른 50을 기록했다. 다만 중립 단계는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31조 4천억 달러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시장이 잠잠한 가운데 일부 분석가들은 앞으로의 협상이 암호화폐 시장에 고통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디어는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재무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현금 잔고를 다시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채권 수익률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대개 채권 수익률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잠재적 길이 성사되면 주요 경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지만
법정화폐 유동성에 크게 의존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은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